우박사 TV. 안녕하세요. 우형달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권리 분석 이론 공부 기본편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3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3단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응찰을 했을 때 어떤 구도로 가는가 이제 그 얘기 이제 3단계 처분 단계에서 이제 경락 잔금 납부에서부터 이제 처분까지를 보자.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단계는 일단 이제 낙찰은 받았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이제 낙찰은 받았고 낙찰 받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복습을 해보면 일단 물건 선정해서 응찰해서 이제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이 되면 통상 이제 낙찰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입찰 당일날 그 물건에 이제 최고가 가격을 적어낸 이제 그 자격을 획득했다고 이제 보시는데 저희는 천상 그걸 이제 낙찰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법은 어떻게 하냐면 낙찰로부터 일주일 안에 그 낙찰자가 응찰해도 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전 낙찰자라든지 그 경매 물건의 채무자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아니면 경매에 응찰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려내서 일주일 뒤에 정상적으로 이제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이 응찰을 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최고가 매수인한테 매각 허가를 낸다 그 얘기죠. 매각 허가가 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통상 뭐 다른 채권자라든지 채무자라든지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통상 한 3주일 정도 뒤에 25일 정도 뒤에 이제 매각 대금 납부 기한일을 잡습니다. 그러면 매각 대금 납부 기한일이 잡히면 그날부터 20일 정도 뒤라든지 한 3주 정도 뒤라든지 이렇게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이제 그 잔금 납부를 한번 보자 그 얘기세요. 그게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통상 우리가 10억 원짜리 하나 낙찰 받았다 치면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입찰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물론 민사집행법에서는 그날 최저 입찰 가격이 입찰보증금의 제공 가격인데 편하게 설명하려고 10%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를 하나 응찰했다 그러면 입찰보증금으로 이제 1억 원을 납부를 했을 거고 입찰할 당시에 이제 매각잔금 납부할 때는 약 9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하신 분들 보면 대체로 자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 이제 누구한테 모자라는 잔금을 이제 융자를 받게 되냐 그러면 입찰장에 가서 보면 경락잔금 융자해준다는 그 경락잔금 융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볼펜도 주시고 이제 자기 명함도 나눠주시고 하시는데 경험이 안 많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실 분들이세요. 경매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락잔금 컨설턴트들하고 친해 놓으실 필요가 꼭 있다 하세요.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년째 단골로 저희가 낙찰받으면 저희 물건만 집중적으로 의뢰를 제가 하는 분이 계세요. 긴 말 할 것도 없이 사건 번호하고 낙찰 가격하고 이제 낙찰자 이름만 알려주면 대체로 일주일 안에 얼마 정도 경락잔금을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경락 융자 가능 금액은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다음에 그 주거용 부동산인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인가 또 공장 부동산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융자 가능 금액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서 자기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응찰하기 전에 저희 물건을 전문적으로 해주신 그 컨설팅 해주는 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요. 사건 번호하고 그 물건을 얼마에 응찰하겠다. 그 다음에 응찰자는 누구로 하겠다. 응찰자는 직업은 어떻고 신용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연봉은 어떻고 정도 하는 정도의 대강의 정보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100% 정확하게 얼마에 낙찰 받았을 때 이율 얼마, 금융기관 어디 그 다음에 대출기간 얼마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경락 잔금을 납부할 때 훨씬 안정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약 60-70%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밑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응찰하실 때 미리 융자 가능 금액을 좀 알아보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소유권 이전인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억짜리를 응찰해서 입찰 보증금으로 1억을 납부했다면 잔금 이제 9억 원에 대해서 70% 융자를 받았습니다 하면 토탈 금액이니까 7억 원을 융자를 받았다 하면 잔금 납부 시점에서 이제 자기 돈은 이제 2억 원 정도를 내 준비를 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주택인가 상업용 부동산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전 비용, 요즘 이제 취등록세가 통폐합이 돼서 이제 고지산작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주택은 채권 비용까지 해서 한 3%, 그러니까 10억이면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나 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추가로 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원짜리를 하나 낙찰 받으면 자기 돈은 입찰을 할 때 1억 원, 그 다음에 잔금 납부할 때 이제 70% 융자 받았다고 하면 7억 원은 이제 경락잔금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면 잔금 납부할 때 2억 원, 추가로 주택인 경우에는 한 3%, 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면 한 6%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할 때도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는 요즘 이제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그러면 이제 융자를 받거나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법무사에다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을 이제 내가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경매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셀프 등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 유용한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등기닷컴이라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절차를 쭉 필요서라든지 하는 방법들을 쭉 알려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등기닷컴 사이트에 가시면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로도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초보자라도 저대로 따라서 하면 한두 번만 시행착오를 거치면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박사는 요 등기닷컴에서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셀프 등기를 해봤냐? 아쉽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낙찰받은 물건마다 경락잔금 융자를 통해서 잔금 납부를 하면 그때는 이제 낙찰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경락잔금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은행구자로 잔금 납부 전날이나 당일날 아침 한 9시까지 금액만 송금해 줘 버리고 나면 그쪽에서 이제 은행하고 이렇게 연결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사천리로 그냥 자기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셀프 등기하고 이게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할 때 차이점이 뭐냐면, 셀프 등기를 하면 소유권 이전이 잔금 납부하고 한 3, 4일 정도가 시간이 걸리는데 경락잔금 융자를 통해서 하면 이제 바로 당일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책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를 이제 가정해서 은행에서 잔금 납부한 다음에 경매거로 가서, 여기서 은행은 이제 법원이 지정한 군행은행입니다. 참고로 지방의 어떤 법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법원의 그 전속 법원은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신한은행 영업해줄 일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신한은행 통장을 다 하나씩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면 하나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입찰하러 갈 때도 보면 사실 정신이 좀 없을 때가 많아요. 하루 종일 멍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붕 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입찰 보증금 찾을 때도 그러니까 법원 군행은행에 가서 찾아가지고 바로 입찰했다가 그냥 낙찰 받으면 그대로 법원이 가져가 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면 입찰했다 폐찰하면 바로 은행에다가 다시 재입금하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고, 또 전날 돈 찾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법원 군행은행인 신한은행 계좌를 하나 개설해 놓으시면 도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잔금 납부를 하고 다시 이제 잔금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경매계로 가면 경매계에서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해줍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경매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하고 상관이 없이 은행에 잔금 납부만 하는 순간에, 법원에 잔금 납부하는 순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서 소유권자가 된다. 이전이 완료된다는 말 좀 오해가 있는데 실질적인 소유자가 된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로 가면 이제 명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흐름상에서 있으니까 명도 부분을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서 명도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명도 이야기는 이회만 경매 쪽에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밤을 새워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보면 이제 명도까지 끝났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차지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당초 목적대로 처분하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서 뭐 이제 내가 뭐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시면 되는 거고, 뭐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주택처럼 뭐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임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이제 단기로 매각 처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단기로 매각 처분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중요한 거는 명도가 끝나기 전에 어떤 뭐 세입자를 들이고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계약을 하시거나 그런 건 좀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요번에는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금 납부에서부터 처분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